이 기능적 행동평가는 행동에 이유가 있다. 이유를 밝히는 그런 찾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문제행동을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해서 학생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입니다. 문제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환경적 변수, 선행사건, 그 부분을 찾아서 기능을 밝히면 아동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바람직한 방법으로 전달하게끔 가르친다. 이 기능 자체는, 동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이 기능을 올바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4가지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뭔지 보세요. 문제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문제행동이 더 심하다. 주위 사람이 이야기를 하거나 반응을 보이면 문제행동이 더 오래가거나 심해진다. 혼자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네. 자, 이거는 뭐죠? 관심. 네, 관심입니다. 관심. 다음, 무언가를 하라고 시키면 문제행동이 일어나요. 과제나 활동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문제행동을 합니다. 과제 활동을 하다 시간이 길어지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문제행동을 하고, 지시했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행동을 멈추고. 네. 뭐죠? 해피. 자,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이나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 빼앗겼을 때, 이런 거, 좋아하는 활동들을 빼앗겼을 때. 자, 이거 뭐죠? 네, 부채물 얻기. 그 다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합니다. 뭐, 사람이 있든 없든 계속 합니다. 뭘까요? 네, 감각 추구. 이 3가지 기능과 감각놀이는 좀 다른데, 관심 끌는 목적, 그 다음에 과제나 어쨌든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거부하는 그런 목적, 원하는 걸 어쨌든 막 얻으려고 막 이렇게 계속 그 문제행동을 하는 그 목적들을 3가지는 다 의사소통,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면 선생님 그거 하기 싫어요. 선생님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로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문제 행동으로서 표출해요. 의사소통으로 이제 그 기능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감각적인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의자 까딱거리고 뒤돌아보고 막 계속 손장난하고 이런 애들,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그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도가 높아가지고 계속 이런 이제 저기 상동 행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다운시키는 이제 그런 자기 조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심심해서 놀고 싶어서 자꾸 자기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재미를 얻기 위해서 그 감각놀이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A, B, C. 이거 중요한 거 이제 가겠습니다. A는 선행사건이고, B는 행동, 그 다음에 C는 후속 결과, 이겁니다. 네, 이게 C입니다. 자, 선행사건은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사건들인데요. 배경사건과 선행사건이 다 포함됩니다. B는 어떤 행동들을 보이죠, 얘가. 뭐 학습의 기술의 문제인지, 뭐 자기 관리의 문제인지, 사회성의 문제인지. 그리고 C는 행동에 이제 어떤 목적, 이유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계속 뭔가 하잖아요. 네, C, 어떤 반응, 그 주변의 반응, 선생님의 반응, 선생님의 행동, 반응 또한 아이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반응을 써보시는 게 무지 선생님께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쓸 때 이 A, B, C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쓰다 보면 어떤 패턴이 있었다는 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A, B,
시로 써보시는 거예요. A, 10시 교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이런 걸 좀 쓰셔야 되고, 국어 시간 교과서 일부를 읽으라고 교사의 지시 이후 이야기의 결말을 예상해보라고 쓰라는 과제를 주는데 문제행동, 해당 부분을 아무 문제 없이 읽었다. 그러나 종이에 이름만 쓴 후 과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후속 결과 과제를 하도록 선생님이 이제 과제하라고 계속 촉진하는 거죠. 과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를 촉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3번 계속 연속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 ABC를 전부 다 쓸 필요가 없고요. 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한 걸 중심으로 해서 쓰시면 됩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팀을 했던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책을 쓰면서 문제 행동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선행 사건들이 주로 이런 행동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을 가지고 와본 건데요.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관심 끌고자 하는 어떤 특정인이 가까이 있거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욕이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을 금지당할 때 문제 행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ABC를 이제 하고 나면 기능적 행동 평가 이제 결과 93조 결과를 이제 이게 패턴이죠. 패턴을 이제 쓰게 됩니다. 별이는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선행 사건이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행동을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면 별이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탈해서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으면 별이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요구죠. 예, 친구의 머리를 때린다. 예,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행동이 패턴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문제 행동 패턴 찾기, 기능적 행동 평가입니다. 일단 이건 중요한 것 같아서 문제 행동이 왜 지속되는가? 이런 이제 그 상황은 학생이 교사의 요구를 무시할 때 시작이 됩니다. 요구는 계속 반복되고 학생은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려고 더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보통은 이제 학생이 말을 듣게 하려고 교사가 이제 더 하라고 막 계속 요구 강도가 높아지는 건데 학생의 행동 강도가 이제 막 계속 더 높아지면 교사는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교사가 이길 수가 없죠, 애들. 그래서 기존 요구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의 요구를 처리하면 학생은 행동을 멈추고 학생과 교사 모두 그 부적 강화를 경험하게 돼서 문제 행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학생은 내 공격 행동을 하면 교사의 요구가 처리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회피나 거부의 목적으로 문제 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돌아다닌다, 앉아라고 했잖아. 왜 안 앉아? 왜 안 앉고 그래? 소리가 막 높아지죠? 그럼 왜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 시작하면서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문 열고 확 나가버리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휴 그러면서 또 철회하고 이렇게 도는 흐름이 이제 강압적 상호작용, 과학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행동의 원리, 행동의 법칙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행동은 후속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75%에서 80%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우리가 한 행동도 반드시 분석해야 하고 그것이 학생에게 강화제로 혹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피를 그 목적인 아이에게 계속 이제 너 뒤로 나가서 있어 이제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면 이제 얘가 회피하는 게 목적인데 뒤로 나가니까 회피 목적이 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음에도 계속 회피하려고 문제 행동을 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도 또한 뒤로 나가 이렇게 되는 게 레파토리가 이제 도는 거죠. 그게 부적 강화의 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해란 말인가? 야콥 쿠닌이라는 1970년도 이 연구에 의하면 일반 학급의 정서장애 이런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이 교사가 뭘 하고 있냐 이 학생에게 이걸 이제
수업을 수천 개를 이제 녹화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학급의 교사에게는 어떤 특정 행동 범주가 발견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훌륭한 훈육 기술이 없더라. 뛰어난 훈육 기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행동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 발생 이전에 먼저 개입을 하더라. 그 전에 뭔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제행동이 일어나고 나면 절정 단계까지 가고 나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절정 단계까지 가고 나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강화가 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행동 가속되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게 예방입니다. 네, 이게 예방입니다. 그럼 앞에 이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행사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문제행동이 일어나더라는 게 예측이 되어 오는 거죠. 네. 그러면 ABC를 써서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먼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 전환,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 우리가 뭐 걔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게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략은. 선행사건 아까 조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재구성하고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환경이란 말에는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동기사전 접근을 해보면 관심 끌기가 확실히 많습니다. 가제표 이런 건 아예 없고요. 거의 관심 끌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관심을 끌고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행동을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아이와 같이 상의해서 말을 우기지 않고 응 알았어 라고 말한다. 그 다음 매 시간 3회까지 발표 질문한다. 선행사건 조정을 뭘 했냐?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도우미 역할을 이제 시켜주죠. 그래서 이제 가리키게끔 하는 거. 그다음 심부름을 이제 뭐 많이 일부러 이제 연구실에 가가지고 A4 가지고 와. 문제행동 하려고 그러면 어머 저기 옆반에 가가지고 내가 옆반 선생님한테도 얘한테 심부름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말해놓으면 적당히 1반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말하고 와.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심부름을 좀 많이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 멘토링이 굉장히 얘한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행동은 이제 힘들면 이렇게 이제 뭐 모든 활동 시간이나 뭐 할 때 너무 힘들면 이제 선생님한테 뭐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와봐 해가지고 얘기하면 뭐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제 비밀 신호 어떤 친구는 이제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왔다 2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걸 비밀 신호를 보내면 가게끔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비밀 신호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 엄청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속 결과는 주로 저는 이제 행동 약속 체크리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보상도 주고 벌도 주고. 네, 이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이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건은 이제 이 규칙이 선생님들 다 정하시지만 저는 이제 이 규칙을 1년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또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규칙입니다. 네, 이 규칙에 대해서 되게 명료하게 들어가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이 나왔다고 했을 때 주어진 일은 모호합니다. 어떤 일인지 과제 우리 반 7분 구석이 아침 그다음 책이랑 사야 되는 게 있거든요. 1인 인력 5분 정도. 이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우리가 24명이죠. 16명 되면 1도가 올라갑니다. 학급운동이요. 이제 이런 체계인데 이제 애들이 잘 지켜지는 걸 바꾸잖아요. 이렇게 막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하면 행동을 멈춘다. 이건 뭐냐면 금쪽이 우리 반 별이가 계속 이 행동을 합니다. 애들의 행동이 반드시 규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일단 집단 강화를 다뤄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거의 한 달이면 100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가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간학습 안내에 이렇게 규칙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애들이 손들게 됩니다. 이게 루틴되어 일어납니다. 매 학교 시간에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애들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딱 그렇게
16명 이상 돼야지만 1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기대행동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정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 문제 많습니다. 쉬는 시간에 몸으로 애들 놉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적고, 그다음에 이제 막 애들이 몸으로 놀고 있으면, 자,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지? 이렇게 말이 나가지. 몸으로 놀지 마, 뛰지 마, 하지 마, 뭐 하지 마. 하지만은 부정 언어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반감을 사게 되죠. 그거보다는 그 말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뛰지만은 천천히 걸어. 그 다음에 또 막 뒤돌아보고 얘기하고, 앞으로 봐, 선생님 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그런 좀 훈련들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이 시간, 경연 게임 하기 전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미리 이런 약속을 정하고 개입이 이제 게임 진행해야 된다. 그다음 스트레스 애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걸 함께 한번 정해봐요. 스트레스 4학년짜리인데도 애들이 막 잔소리 들을 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친구 말이 맞다고 우길 때, 막 이유 없이 나를 거부할 때, 막 이런 단어들을 막 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반은 그럼 스트레스 어떻게 풀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정해보는 거죠. CICO 이게 아까 체크인, 체크아웃 이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아침에 얘가 지킬 박사인지 하이드인지 봐야 됩니다. 이 아이의 그 기분이 우리 반 날씨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 계획된 무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소구 전략입니다. 소구 전략 중에 하나라서 써야 됩니다. 또래 멘토, 우리 반의 중간 지대 역할을 만드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나 혼자 할 수 없다. 그런 거 보십니다. 대체 행동은 대안행동이라 그랬죠? 대안행동 강점을 아까 만들어라. 아까 담배 피고 싶은데 자리를 이동한다. 담배를 덜 피게 되죠. 그게 대체 행동입니다. 자, 분노 조절 기술 가르쳐 주는 거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후속 결과. 후속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강화와 벌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일단 강화가 지속력이 좋고 강화로 행동을 배우게끔 해주는 겁니다. 벌은 대체 행동 습득은 불가합니다. 효과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사회적 강화나 토큰 경제, 행동 계약을 우리 주로 씁니다. 이런 쪽으로 문제 행동을 먼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휘둘리죠. 그래서 방어선을 기축해야 되는데, 자, 1단계 너 별이 그만해, 별이 이렇게 손신호.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빙신호, 타임아웃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문제행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체크아웃인데요. CICU. 말을 우기지 않고 알았어, 이래 말한다. 자, 날짜도 정하세요. 30일. 우리가 게임하듯이 날짜 정하고, 그래서 이제 200점 몇 점 되면 이제 고양이 인형 찜 해놨어. 곱하기 찜 해놨어.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뭐 10점, 9점 막 이렇게 됐잖아요. 학부모 미련 들어왔어요. 그럼 6점. 검사 안 맞고 가면 0점. 이렇게 이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 계약이 이렇게 자기 행동을 돌아볼 수 있고 수량화해서 자기의 진척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관리하고 습관화할 수 있고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는군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게으르거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자, 학교 규칙을 명료하고 또 이 문제 학생과 문제 행동을 구분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의 사건, 조기 준조 증사를 알아차리라. 그리고 학교를 학급 차원을 넘어서는 아이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